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3월 학평 오늘 시험 치르고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지금 분명히 매우 피곤한 상황일 텐데, 자, 이렇게 총평 강의를 켜보았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이 바로 고3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을 좀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3월 학평 시험이 뭐 이 결과물 자체, 점수 자체가 수능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도 출제 기관도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자, 이 결과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큰 시험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것도 고3이 되어서 이 정신무장을 한 상태로 그 풀타임, 그 정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시도해보고 그리고 경험해보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작은 걸 얻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신 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의 결과물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혹은 이거 가지고 너무 만족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 후가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시험을 이렇게 봤더니 이러이런 측면에선 좀 부족함을 느꼈어. 더 좋고요. 나 이거 이런 순간에 이렇게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쉽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 여러분은 무려 진단 그리고 방향,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앞으로를 위한 거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이 총평, 이제 고3 돼가지고 딱 보면은 난이도나 등급 컷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언급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궁금해하고 이게 뭐다라는 거 이거 찾아보는 그 재미가 있을 거예요. 신경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시험지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그냥 결론을 얘기를 하면 낮을 거예요. 왜? 내가 그러하듯이 모두가 지금 현재 덜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직 이러면 안 돼. 다음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아직 이럴 필요가 없어. 다음 시험을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난이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시험의 가치,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다음 시험을 잘 볼 것이냐,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가치와 의의는 무엇이냐. 첫 번째, 지금 스스로 무엇인가 부족한 지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그 내용을 보완할 수도 있겠지. 자, 그리고 그 보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연습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 수학의 흐름 자체가 독해 중심, 소통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3월 학평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건 평가원도 교육청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서 만약에 급한 마음 때문에 문제를 천천히 읽고 독해해 나가는 것을 내가 집중해서 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안 좋을 겁니다. 자, 근데 천천히 차분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잘 읽어내고 그에 따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고 하면서 접근을 했다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주변 친구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예요. 자, 만족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현재 수능과 가장 비슷한 부분은 이 시험 또한 무엇이었다? 독해 과정에 핀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는 시험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은요, 뭐 출제 기관이 다르니까 약간 다를 수 있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 자체가 약간 진부한 것이, 다소 진부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 평가원 시험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중요한 순간에서 특수 상황이 답이 되어버려. 자,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던 시험지이므로, 그거 빨리 발견했다라고 해도 내가 정확히 그것을 읽어내고 그 과정을 통해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족해버리면 안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내가 그것을 깊이 있게 읽어나가면서 천천히 접근을 했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훈련을 해나간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의 방향성을 얻은 것이라는 거지.
난 너무 잘 봐가지고 지금 막 1등 맞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별다른 방향성이 필요가 없어. 그런 친구 없습니다. 3월학평이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더 잘할 거야. 그리고 더 다음 시험에는 그 다음 시험에는 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까지 내가 이 상황을 혹시 우연찮게 찾아낸 것 아닌가? 우연은 언제나 날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대신 내가 보다 완벽하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이거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낼 방법은 혹시 없었을까? 물론 시험장에서는 내가 이걸 완벽히 설명해낼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마음적 여유가 없었을 시에 그냥 그 순간에 답이 나오는 것을 찾아낸 것 자체, 그 또한 하나의 경험치겠지. 하지만 나는 다음 시험에는 보다 완벽한 결과를 얻고 싶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친구 먼저 이야기하였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독해해내고 개념대로 설명해내어서 완벽한 답을 해냈는지, 자,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 상태에서의 보완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다른 친구들 다 성장할 때 나 혼자 가만히 있고 나 혼자 현 상태 그대로 혹은 퇴보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한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자,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은 친구들의 경우, 자, 이 부분을 보다 더 열심히 진단하고 보완해 나가야 돼요. 여기가 문제였는지 여기가 문제였는지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해설 강의를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항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해설 강의를 통해 혹은 스스로의 복습을 통해 무엇을 먼저 살펴주어야 하냐면, 일단 내가 개념적으로 모르는 것이 혹시 없었나, 개념적인 약점 혹시 있었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주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우연에 의해서 정답을 맞춘 학생들일지라도 사실 그 완벽한 설명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개념을 이용해서 완벽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부분을 같이 살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에 의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내가 해야 할 것이 그 부분에 대한 복습 및 보완입니다. 그 문제 자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수학 문제는 매번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이 문제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쌤이 해설 강의를 통해 혹은 스스로 반복 복습을 통해 해보았더니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데 이 개념을 까먹고 있었어. 이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출제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복습해 나가는 것이므로 이건 좀 체계적인 복습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개념을 내가 알아, 이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와, 집에 와서 봤더니 아는 거였어 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읽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읽어내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거인 줄만 알았으면 끄집어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나온지조차 몰랐어. 혹은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서 풀이할 수 있는 문제를 놓쳤어. 주로 이것은 아쉽다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독해 중심으로 연습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요. 사실 그 면에 있어서 독해 중심의 시험지이기는 하지만 살짝 얘기했었습니다. 평가원에 비해서 약간 다소 진부할 수 있고 특수 상황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고 했어요. 이걸 내가 연습을 그냥 이 유형의 풀이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유형의 풀이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과정 설명 및 개념 활용 없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풀이를 재생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풀이 재생 방향으로 연습을 진행을 했을 시에는 독해라는 측면에서 현저히 연습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은 이 동일한 개념들에 대해서 시험장에서 좀 다른 표현으로 다른 상황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이 재생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개념을 독해내는 것 중심으로 연습을 진행해야 현대의 수능 시험 그것에 발맞추어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이쪽이어도 둘 모두 일단 해설 강의를 공통 과목에 대해서 전문항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세요. 맞춤 문제, 그것 또한 좀 더 완벽하게 개념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도록 하면 다음 시험에 그 문제를 다른 상황에서 또 맞출 수가 있게 돼. 그리고 내가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쌤이 어떠한 개념이 이용되었다, 어떠한 부분을 독해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중 어느 쪽인지를 부위를 알아야 내가 지금 기초 체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에 집중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자, 그 상황에 대해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것을 보충해야 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조금만 집중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게 아쉬움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비하면 그러한 부분 또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여러분이 쌤과 지금 다음 과정에서 바로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엔제 게임이잖아요. 자, 다음 강의를 통해 우리 함께 해나갈 것이 바로 문제별로 서둘지 않고 이걸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 모의고사 타임어택 안에서 그것을 해나가는 연습이에요. 자, 지금은 수학 과목 자체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시간이 부족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이 독해 과정부터 무너지게 돼. 지금 오히려 시간을 충분히 두고 맞춤 문제라 할지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완벽히 하는 것을 먼저 연습할 때이고요. 조금 지나서 이제 6평 근처 전후 해서 그때부터 타임어택,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도 이것을 해내는 훈련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여유를 가지고 했을 때는 폼이 안 깨지는데 물에 딱 들어갔어. 시간 내에 그걸 해내야 돼. 그럼 그때는 이 자세가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먼저 신경 쓰기보다는 완벽한 자세를 먼저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로 또 훈련을 해나가는 거다. 자,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이 범위 자체가 매우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전문항을 이렇게까지 해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이 개념적인 부분, 문제가 되었던 부분 혹시 있는지 그걸 스스로 살펴주시면 되겠고요.